고스티브님, 10,000명 구독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유튜브 활동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락스요 이근대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브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제 앞에 보셨다시피 이제 10,000명 기념입니다. 10,000명 구독자, 이제 지금 이제 11,000명이 됐는데, 이제 10,000명 구독자 특집으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미리 공지 드렸었던 그 Q&A, 이제 저에 대한 이제 질문 같은 거 이제 있으신 것들 제가 이제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빵야, 빵야!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들을 다 캡처를 해서 이제 성심성의껏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함께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볼게요. 일반인도 야시경을 살 수 있나요? 네, 일반인도 야시경을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살 수 있는데 그 ITAR이라고 해서 이제 규정이 있어요. 이제 해외로 반출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갖는 그런 규정들이 있고, 대신에 이제 완전히 밀리터리 스펙용도 이제 조금 진한 거를 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군대에 완벽하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몇 가지 장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나머지 것들은 살 수가 있고, 그거 역시도 이제 그 민수용으로 이제 따로 이제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구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비싸죠. 자, 그럼 다음 질문. PRS 매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거 PRS 매치가 뭐냐면 그 Precision Rifle Shooting이라 해서 그 이제 스코프 같은 거 놓고서 이제 멀리서 이제 쏘는 그런 시합들이죠. 이제 그거는 여태까지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눈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눈이 점점 나빠지고,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조명이 굉장히 여러분들 켜 있거든요. 근데 이 조명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스코프 달려있는 애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후반부로 그 영상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엉클 스티브가 스코프에 의존하면서 이제 그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적이 한국인가요? 미국인가요? 한국에서는 군대까지 전역을 하고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고요.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와서 영주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까지 신청을 해서 현재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질문은 뭐 세 가지를 하셨는데, 사람을 믿습니까? 그래서 뭐 맹목적으로 그냥 믿냐고 물어본다면 무턱대놓고 다 믿어버릴 만큼의 나이대는 아니죠. 그냥 사람을 덮어놓고 믿는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웬만하면 제가 저 사람은 좀 믿어도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제 좀 믿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제 세상 살다 보면 그 노하우가 좀 생겨요. 그 다음에 어쩌다 미국으로 갔나요? 네, 그 IMF가 터졌고 98년도에 군대를 제대를 했는데 학교를 복학을 해도 그 수업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학생들 등록하는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떡하지? 근데 저희 형이 그때 시카고에서 어학 연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1년만 갔다 와야지 라는 마음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봉이 2억 업앤다운. 업. 네. 그 다음 이건 또 미치겠네. 몸매 유지
비결이 궁금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뚱뚱합니다. 가슴도 많고 뚱뚱한데 뭐 잘 먹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먹진 않는데 잘 먹습니다. 잘 먹고, 그다음에 제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을 해서 칼로리 소모가 되니까 이렇게 좀 창피하네요. 근데 어쨌든 몸매 유지 비결, 예, 뭐 잘 먹고 열심히 일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분은 이번에 총보다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라고 하셔갖고, 햄버거 최대 몇 개까지 드시나요? 햄버거 한 옛날에 어렸을 때 한 4-5개까지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빅맥 정도 기준으로 4-5개까지도 배고플 때는 막 먹은 적도 있는데, 왜 여럿이서 같이 한 20명 있으면 20명치 햄버거를 사오잖아요. 근데 꼭 그냥 별로 안 먹고 감자칩만 먹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남아있으면 그 남은 거를 이렇게 처먹처먹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요즘 이제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햄버거를 그냥 가끔 가다가 사 먹지, 그것도 사 먹어도 딱 하나 정도밖에 안 먹습니다. 네, 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택티컬하게 무찌르는 상상을 해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늘 상상하죠. 이제 총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그 상태를 가정하잖아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거를 늘 상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막 되게 멋있을 거라고 상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멋있음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그 다음에 앞으로도 나도 이제 법적 분쟁에 빠지지 않으면서 일단은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택티컬하진 않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시카고에 오면 같이 총을 쏴주신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그래서 벌써 한 20팀 넘게 왔다 가셨어요. 20팀 넘게 왔다 가셨고, 영상에 나오신 분들은 얼마 안 되죠. 왜냐면 이제 본인들이 본업 유튜버도 아니시고, 주로 대부분 또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들이랑 같이 오는 거라서. 근데 어찌됐건, 네, 이제 시카고에 오시면은 같이 총을 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쉽독이랑 이근대위, 레드셀 같은 분들은 어떻게 만났나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뭐 먼저 컨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꼭 요 세 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이제 늘상 그 DM 같은 거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거꾸로 이제 얘기를 듣고 연락이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총 중에 가장 비싼 총은 어떤 총인가요? 라고 얘기하면 이번 거는 패스하겠어요. 콜라보 또는 홍보가 잘 되어서 구독자가 늘어나게 항상 응원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이거 질문이 아니네요. 네, 제가 홍보를 좀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촌은 덩치가 왜 이렇게 커요? 운동하셨나요? 원래 타고나기를 약간 기골이 장대하게 타고났습니다. 이번에 이근대위 영상 보시면은 왜 이근대위가 MP5 이렇게 안 하고 자기네는 이쪽 손가락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혼자 이렇게 이쪽으로 했더니 못 믿는 거야. 그래서 다른 총을 주더라고. 근데 제가 그 손발도 크고, 그 다음에 팔 길이도 꽤나 깁니다. 위치도 꽤나 길기 때문에. 키는 183이고요. 몸무게는 한 125kg 정도 됩니다. 가장 좋아하는 AR 피스톨은 무엇인가요? 아까 AR이랑 피스톨 따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일단은 AR은 의외로 이것저것 안 붙어 있는 알총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저기 뒤에 뭐지 K2 같은 저런 느낌처럼, 아니면 저 위에 여기는 안 보이는구나. 저 위에 있는 그냥 일반 카빈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총들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 아이언 사이트로 쐈을 때 훨씬 더 총을 잘 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달려있는 것들은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근데 제가 트레이닝 돼 있는 상태에 가장 맞는 권총이나 가장 맞는 총은 최대한 단순화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왜냐면 권총 같은 경우도 뭐 아무것도 안 달려있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로 쐈을 때 훨씬 더 총을 잘 쏘는 사람입니다. 자, 미국에서 옛날 총 구하기 힘드나요? 옛날 총을 구하는 게 뭐 어렵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 근데 다만 되게 진짜 막 유니크한 총들,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구하기 힘든 총들을 굳이 보여달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밀떡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총인데 여기서는 구하기 힘든 총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예시를 들어주신 거는 스미스 웨슨 모델 36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에 알고 있는 그 조그만 리볼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큰 리볼버 말고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게 큰 이런 리볼버 말고 조그만 리볼버 있어요. 이제 조금 38 스페셜 쓰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건브로커에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텍사스에 내년에 이민 가는데 총기법이 많이 바뀔 예정인가요? 요즘 총기법들이 너무 슬퍼요. 지금 하원을 통과를 했고,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 이제 앞으로 리볼버, 샷건, 볼트 액션, 그 다음에 레버 액션밖에 못 쏩니다.
아니면 후장식으로 이렇게 한 발씩 이렇게 넣는,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쏘는 그런 샷건 종류들, 이제 그런 거밖에 못 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은 기대를 해봐야죠. 그러면 채널의 성향이 많이 바뀔 수도 있겠는데. 자, 할로 포인트랑 풀메랄 자켓을 한 탄창에 섞어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주신 게 이제 약쟁이나 방탄복 착용자를 철저히 방어 가능하지 않나.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탄창에 탄을 만약에 어떻게 섞어서 넣는다 그러면 어떤 탄이 뭔지를 어떻게 기억을 하죠?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만 옛날에 이제 한국 경찰들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리볼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첫 번째 탄은 공포탄을 넣고 뭐 이제 두 번째 탄 뭐 이렇게 다르게 넣었다고 하는데, 요런 거는 이제 막 약간 뭐 그럴 수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발에 공포탄 정도 들어있는 것처럼, 아니면 첫 번째 발에 공포탄 대신에 뭐 무슨 그 비살상용 탄을 꽂아 놓고 이제 뭐 두 번째 발부터는 뭐 살상용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샷건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 다음에 전업 유튜버로 전향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해가지고, 실종 유튜브가 소비층이 적은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 영상을 많이 올리면 수익이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풀타임 유튜버가 가능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한동안은. 예, 한동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유튜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돈을 많이 벌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는 아마 좀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아니라는 상상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돈 벌기 힘듭니다. 그리고 엉클 스티브는 유튜브로는 돈 못 벌어요. 왜냐면 제가 올리는 컨텐츠들이 전부 다 노란 딱지인데다가 제가 약간 전과자 채널입니다. 왜냐면 그 규정을 어겨갖고 삭제된 영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이렇게 들어오시던지, 아니면 제가 구독하는 다른 사람, 알고리즘상 좀 가깝게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드러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2단계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하면 다음 단계로 더 넓어지고 하는 그런 식의 알고리즘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노출률이 굉장히 낮고, 반면에 노출률은 낮은데 클릭률이 높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 거가 뜨면 봐주시는 분들은 맞는데, 제 거가 잘 뜨지를 않겠죠, 일반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풀타임 유튜버가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지금 이제 새로 준비하는 채널이 2개나 있으니까, 지금 내년 1월부터 이제 준비되거든요. 두 채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는 좀 수익이 났으면 하겠네요. 그 다음에 밀리터리 유튜버 샤를 세화님을 아시나요? 밀떡계 스타신데 조만간에 미국에 실총쏘러 갈 계획이 있으시다고, 샤를님하고 합방할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근데 연락을 드려봤어요. 연락을 드려봤는데 일단 답을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보니까 미국에 이미 교류하고 계신 그 현지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들이랑 교류가 더 원활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따로 연락을 안 주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로서는 뭐 솔직히 와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죠. 자, 프로토 총기는 민수용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토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소유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허가증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프로토의 종류가 몇 개 있어요. 프로토처럼 나가는데 프로토는 아닌 거. 그래서 뭐 트리거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쏘면 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프로토 병기인데 1986년 이전에 만들어진 총이라서 판매가 가능한 트랜스퍼러블 머신건이라고 캐러고리가 되어 있는 총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뭐 한 2,000불이면 되겠다 싶은 총이 한 2만, 4만, 5만 불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고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희소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가격은 더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버 분들이나 뭐 일반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있지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FFL, 그러니까는 연방 총기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인데, FFL 중에서 SOT라고 있어요. SOT라는 그 캐러고리를 한 달에 500불 정도씩만 내면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총기를 제작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제작한 거를 이제 경찰이나 군에다가 이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거를 제작할 수 있는 거가 허락이 돼 있죠. 근데 대신에 살 수 있는 사람한테만 팔 수 있어요. 일반인들한테는 못 팝니다. 그리고 그 86년 이후에 만들어진 총들의 캐러고리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러블 머신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총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쓰다가 만약에 본인이 SOT 그 돈을 안 냈다, 그러면 다 갈아서 버려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프로토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쏴보신 총 중에 본인과 가장 잘 맞는 총이 뭔가요? 저는 샷건이 저하고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샷건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용도가 다양하죠. 왜냐면은 뭐 헌팅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샷건이 재밌는 장점은 뭐냐면
총은 몇 개 없는데 그 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같은 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샷건의 매력에 한번 빠지고 나면 여러분들도 샷건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또 샷건이 가능하니까 이제 한국에서 샷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샷건에 한번 입문해 보시는 것도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쏴본 총 중에 가장 비싼 소총 권총이랑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소총 권총이 궁금합니다. 쏴본 총 중에 제일 비싼 거는 그 50 BMG 머신건 2개를 붙여가지고 이만한 스코프 같은 게 달려있는 그 머신건을 쏴봤어요. 머신건 데이에 가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그때 500불 정도를 주고서 쐈던 것 같은데 정말로 아직도 그 손맛을 못 읽는데 그 총 그 구성이 아마 한 20만 불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비싼 총이죠. 그 다음에 권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장용으로 있는 총이었는데 제가 이제 몇 번 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인도 한 10발 채 안 쏴봤다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10발도 안 써요. 그쵸. 한 탄창 정도밖에 안 쏴봤다 그러니까, 왜냐면 1911이니까 1911 계열이 비싼 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아마 나이트호크였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소총이나 권총이 궁금합니다. 이제 가성비로 따질 것 같으면 일단 AR은 저가형 AR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500불, 600불짜리는 너무 좀 아래고 한 1000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에서 본인이 직접 만들면 가성비는 더 올라가죠. 왜냐면 파트들을 다 파니까. 그래서 파트들을 사서 뭐 가이질 트리거를 넣고, 그 다음에 뭐 BCM 어퍼를 쓰고, 뭐 로어를 뭐 여러 가지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서 하면 좋은데, 다만 그렇게 막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갖고 커스터마이즈 한 거는 팔 때 제값을 못 받아요. 근데 팔 거를 생각하면은 뭐 그냥 이제 어떤 이름으로 딱 돼서 나온 총을 사서 이제 그대로 거기다 뭐 몇 개 정도 붙여서 쓰다가 뭐 다시 되팔 수 있는 것들은 떼고 이제 그것만 이제 팔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뭐 총에 대해서 가성비를 따진다 모르겠어요. 원래 총은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는 거를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목숨이 달려 있는 거니까. 미국은 언제 오셨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하네요. 1998년도에 군대 제대하고 왔고요. 유학으로 왔습니다. 미국 생활 시작하고 첫 총은 언제, 어떤 총기였나요? 그 총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나요? 네, 미국 처음에 왔을 때는 렌탈 총만 실컷 쐈고요. 그 다음에 영주권 취득한 이후에는 총을 한 방에 싸구려 총으로, 중고총으로 10자루를 샀어요. 근데 지금 그 총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전부 다 정크 같은 총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는 선택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구경별로 총을 이렇게 한 자루씩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리볼버에 꽂혔습니다. 스미스 앤 웨슨 R8하고 키아8 라이노 둘 중에 추천하시는 것은? 둘 다 약간 괜찮은 총이에요. 그러니까 리볼버인데 현대적인 총이죠. 하나는 그 얼거노믹하게, 그러니까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키아8 라이노고, 또 하나는 R8인데, R8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런 리볼버들이랑 뭐 크게 메커니즘이나 그런 게 다르진 않은데, 요 밑에 피카티니가 있고 요 위에 피카티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리거 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총인데, R8은 제가 개인적인 경험치로 따졌을 때는 뭐 가격이 한 1800불 정도 되거든요. 그게 1800불 정도 되고, 키아8 라이노 같은 경우도 그 정도 때 하는데, 저 같으면 키아8 라이노 쪽으로 약간 더 기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플립이 이렇게 보어가 위에 있는 총은 많이 튀잖아요. 근데 키아8는 요렇게 잡고 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쏠 수 있는 총이고, 또 유니크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튜버다 보니까 둘 중에 뭘 하나 고르냐고 한다면 키아8 라이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역병으로서 총기 손질을 교육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사격을 준비할 때 혹은 장기 보관 준비할 때 손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걸로 닦아야 하고 어떤 걸 안 닦아도 되는지, 녹이 쓸었을 경우는 어떻게 복구해야 되는지 등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Q&A 컨텐츠로는 너무 긴 내용이라면 관련 컨텐츠 제작을 거느려도 될까요? 뭐 그러셔도 되는데,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리닝 키트들 같은 게 이렇게 다 있어요. 있어서 이제 그 해당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갖춰 놓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를 닦는 그 칫솔이랑 치약이랑 무슨 뭐 이렇게 막 우웅 하는 거 뭐 많잖아요. 근데 그런데 잘 안 닦는 사람이 있고, 되게 후진 그냥 그 목욕탕 칫솔이어도 굉장히 열심히 닦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열심히 닦는 사람이 그 얘기는 뭐냐면 엉클 스티브는 총을 잘 안 닦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닦아서 이제 총들이 약간 번질번질하죠. 지금 소리도 굉장히 근데 총은 꼭 이제 안전에 이상이 없을 정도 수준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근데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뭐 미관상으로 좀 이렇게 빌업되고 뭐 어디 부딪히고 막 여기 뭐 조그만 스크래치 났다고 해서 막 이거 어떡하냐면, 이제 저는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뭐 그 총은 이렇게
깨끗이 닦으면 되죠. 근데 컨텐츠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승자는 엉터리로 할 수 있는데 옛날 군대 있을 때 배운 거 정도로 그냥 계속 그 답습하는 거예요. 젖솔마 검기라고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 순서가 있었잖아요. 네, 어쨌든 이제 컨텐츠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 회사 물건들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라도 좀 풀리고 있나요? 근데 한국 총이 여기에 지금 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완성된 완성품으로 들어오는 걸 뭐 군 계약이나 경찰 계약이나 뭐 이런 걸로 들어오는 것들은 어차피 민간인들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그 다산 USA라고 있잖아요. 다산 기공인데 다산 USA라고 있어요. 저희 동네 있어요. 저희 동네. 근데 그곳은 이제 하는 걸 봤더니 이제 그 본인들 회사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온 그 총열이나 그런 그 제품들 80%가 다 끝나 있는 제품들을 미국에 와서 가공을 해가지고 어떤 회사들 같은 데 납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다산이라는 이름으로 딱 붙어서 가는 건 아니고 옛날에 팍스트롯인가 뭐 그런 이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 병기가 조금씩은 나오는데 우리가 알 만큼 뭐 메이드 인 코리아다라고 해서 딱 밖에서 나오는 총들은 별로 없어요. 대우 프시전 같은 데서 대우 정밀 옛날 총들, 저 K2 같은 거, 저런 옛날 총들은 아직도 좀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요즘 다시 입고가 된 것들이 아니라 다 옛날부터 있었던 게 이제 주인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량이 풀리고 있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문 총기 채널은 아무래도 어떤 사의 제품 바닐라 상태가 좋더라 또한 한국인 채널이 몇 없는 만큼 괜찮겠지만 세컨 떨드 파리 부품들이나 총포 관련 새 제품, 새 정책, 뉴스, 간단한 이분이 부탁하시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궁금들은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 자스타바 이게 잽 같은 경우 이런 총 같은 경우가 있으면 이 총이 뭐 이제 이 총이 올 때 딸려오지 않는 것들을 제외하고 원래 그 상태로서 오리지널 상태로서의 뭐 그 총이 뭐 갖고 있는 특징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 어떤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액세서리들이나 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파트들이 이 회사에서 나오는 거 말고도 뭐 호환되는 그런 제품이랄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궁금들은 하겠죠. 근데 그런 영상들은 거의 대부분 노란 딱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들이는 거에 대한 약간 의미가 없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정만 가지고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채널에 부수입 같은 거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는데, 저같이 이제 수익 자체도 없는데 일부러 노란 딱지가 붙을 거를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찍기가 조금 그래서 이거 약간 배제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시작하는 채널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또 있었나요? 그 다음에 트리거 해피 장면만 고음질로 모아서 올려주시면 스트레스 풀면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그 총 쏘는 장면만 모아놓은 것들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 번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TF와 로비를 받은 정치권의 총포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적인 거를 여기서 얘기하면 이것도 노딱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어클 스티브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은 꾸준한 타이탄님, 이분 유튜버세요. 유튜버신데 이렇게 길게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이분이 해주신 질문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만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이분이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뭐 셀프 디펜스라는 환경 아래 여자든 남자든 어린이든 어르신이든 혼돈 속에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엉클 스티브님만의 그 상황에서의 혼돈 속에서의 멘탈 컨트롤 방법이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거 멘탈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미국에서 가리키는 방식은 그거예요.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망가면 돼.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이제 내가 이제 저런 들어오니까 내가 이제 맞받아 쳐야 되겠다. 나 이렇게 해야지 뭐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런 상태를 인지를 했어. 그러면 뭐 아이들 챙겨가지고 와이프랑 이제 같이 도망가야죠. 근데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도망도 갈 수가 없고 이제 너무나 갑자기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야.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바로 이제 그냥 몸 안에서 갖고 있었던 그 머슬 메모리로 갑자기 이제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평상시에 이거를 뭐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생각보다 그런 일이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편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막 엄청난 패닉까지라기보다는 약간 덤덤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것도 닥쳐봐야죠. 저 혹시 압니까? 엉클 스티브 맨날 뭐 이렇게 해놓고 정작 이제 내 앞에서 누가 막 총 꺼내고 막 그러면 막 이렇게 쫄아가지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주화기와 보조화기 그리고 그런 것들의 셋업을 알려주세요. 이건 아까 질문이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알총들을 좋아합니다. 알총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고 망가질 것들이 최소화되어 있는 것들. 왜냐면 저는 철저하게 생존 위주이기 때문에 솔직히 스코프 같은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 기준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스코프를 봐야 할 정도의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 직접적인 이민한 트래시 될 가능성이 적죠. 근데 반면에 지금 저하고 같은 방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팍 돌아가지고 벌떡 일어서서 이제 총을 뭐 뽑아든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아니면은 누가 이제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아니면 가다가 누가 이제 길거리에서 차에서 이제 뭐 손을 내밀고서 총을 쏜다든지 누가 이제 저한테 강도를 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제일 많이 연습해야 되는 건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컨실 캐리,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병기를 가지고 있다가 주병기가 망가졌을 때 이제 제껴놓고 이제 보조병기로 가서 하는 거는 훈련을 하지만, 저희가 그 총까지 메고 보조병기까지 차고 다닐 정도면 진짜 세상이 끝장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엉클 스티브는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것들을 좋아하고 레드닷 이런 거, 뭐 스코프 같은 거보다는 그 아이언 사이트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분은 아이디가 너무 웃기시네. 멸공북진입니다. 멸공북진. 콘텐츠의 내용은 기깔나게 좋은데 채널 홍보가 부족해서 그만큼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가 이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건 뭐 질문은 아닌데 굉장히 보고 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빵님 채널에서 뵐 때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총 수집가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근님 채널에 나오셔서 해주시는 설명을 들으니 역사를 포함해서 너무 이해가 잘 되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재밌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머리를 맞은 느낌으로 구독을 눌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선한 영향력을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엉클 스티브 채널 내에서의 저희 컨셉은 이렇게 항상 웃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채널 이름도 이제 엉클 스티브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시리어스하거나 이제 좀 약간 어두운 그런 주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안 다루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총기를 쉽게 접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총기 전도사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접근하고 싶은 거지,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제가 막 인상 쓰거나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너무 진지한 이야기 같은 거, 왜냐면 이미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뭐 캐릭터가 겹치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좀 뭘 많이 아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알고는 있는 편인데 그렇게 또 많이 티를 내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약간 누가 똑똑한 척하면 재수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욕 안 먹으려고.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구독해 주셨다는데.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총알 구경이 궁금합니다. 총알 구경은 뭐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당연히 9mm겠죠. 왜냐면 제가 쓸 일이 가장 많을 것 같다고 생각돼서 평상시에도 가장 많이 훈련을 하는 게 9mm입니다. 지금 저기 그 시그 MPX 저것도 9mm잖아요. 라이플 랭스인데 9mm니까, 왜냐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탄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지금 제가 9mm만 있으면은 이제 제 주병기 보조병기가 같은 탄을 쉐어를 하게 되니까 쓸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제가 다른 총들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AR에 서프레서를 장착한 것과 안 한 것 쪽에서 디자인이나 기능 면에서 취향이 어느 쪽 취향이신지. 그러니까 저는 서프레서 쪽에 대한 빅팬은 아니에요. 그냥 16인치 이상 되는 긴 총열의 라이플들을 선호하고, 뭐 짧은 총들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프레서 달려있는 총들은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총에다가 서프레서까지 달면은 엄청나게 길거든요. 네, 그래서 뭐 서프레서를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구독자인데 매번 영상마다 총을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요즘 이근대님, 똑같은 질문이네. 요즘 이근대님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문가일 것 같은데 정체가 뭐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우파인가요, 좌파인가요? 꼭 답변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면 어떡합니까? 우파인가요, 좌파인가요? 앞한 얘기는 빼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온 지 지금 24년, 25년, 24, 5년 정도 됐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어릴 때부터 좌파였어요. 그래서 좌파였기 때문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김대중 대통령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뭐 이렇게 극렬한 그렇게 뭐 완전히 끝단에 있는 그런 좌파는 아니었고, 극자는 아니었고, 그냥 그 중간 정도에서 약간 옆으로 살짝 쏠려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나라당을 지지해? 막 약간 요 정도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왔잖아요. 미국에 98년도에 군대 전역하고 왔는데, 이제 미국에 와서 살면서는 처음에 여기에 적응하면서 사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정치적 어떤 견해 같은 거를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개인 사업 시작한 지가 한 14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14년 정도를 하면서 이제 그 미국 정치나 경제가 돌아가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저히 미국 민주당은 지지를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몇몇 그 민주당 인사들 중에도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래도 지지를 해줄 수 없는 쪽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또 트럼프를 막 이렇게 뭐 저기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미국 기준으로 따지면은 우파가 맞아요. 우파가 맞고, 그 다음에 그 세컨 어멘먼트 그 서포터기 때문에, 어쨌든 아무래도 정치적 성향으로 따진다면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종이네요. 한국에서는 약간 왼쪽, 미국에서는 약간 오른쪽. 그래서 엉클 스티브라는 사람이 정체성이 약간 그 아수라 백작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분들 봐봐요. 무섭게 생기셨는데 원래 나쁜 사람이죠.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나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화날 때 화낼 줄 알고, 열받으면 좀 약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모습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엉클 스티브 TV는 저 인간 정성우가 아니라, 그리고 스티브 정이라는 그 미국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라 그냥 엉클 스티브라는 캐릭터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상황에서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저하고 이제 실생활에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괴리감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게 생기셨는데 원래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저를 어디서 본 적이 있다. 네, 엉클 스티브 이렇게 뭐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나쁜 사람은 아니고 좀 무서운 사람인 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강도를 만나서 총을 쏴본 적이 있나요? 제가 실제로 총을 뽑아서 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고, 뽑아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졌었던 적은 있는데, 제 결론은 항상 이건 오바다. 내가 지금 약간 내가 총 한 자루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해결해? 내가 지금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내가 쫓아가서 뭐 해?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실제로 근데 그 어마어마하고 막 무시무시한 강도가 아니라 그냥 도둑놈들이 총을 들고 있는 상황이 많은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데 총을 들어. 막 이제 뭐 욕하면서 이제 뭐 돌 달라 그래서 이제 뺏어갖고 들고 나가는 거 정도인데, 내가 지금 저 주인도 잃어버려봐야 뭐 현금 통 안에 있는 그냥 돈,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수십만 원 정도를 털리는 거 정도고, 저 친구도 뭐 어마어마한 거를 한 게 아닌데 제가 총을 뽑는다는 건 내가 저 친구를 죽이는 거잖아요. 저 친구를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게 내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태거나 정말 누군가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태라면 뽑을 것 같아. 뽑아서 이제 제압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있었던 상황들, 저한테 주어졌었던 상황들은 전부 다 사실상 오바였어요. 내가 만약에 거기서 쐈다면 내 인생도 충분히 망가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 내가 뭐 그렇게 했더니 막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쳐줄 만한 상황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총을 막 뽑아서 누구를 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위험한 곳에는 너무 자주 가서 제 총격이 막 일어나는 곳에 노출되는 경우는 많아요. 제가 이제 다니는 곳이 시카고에 있는 남쪽에 흑인들 밀집 지역에서 제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꽤나 많고, 총소리도 자주 듣고, 그래서 이제 총소리 막 팍팍팍팍팍 들리면은 어느 쪽쯤에서 몇 발 정도 소리 났는지 하고, 이제 어느 쪽 방향으로 쐈는지 정도까지는 이제 캐치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능력치는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경찰은 총소리 나고 나서 한참 있다 옵니다. 경찰들도 일단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질문 중에는, 그 일반 질문 중에는 마지막이네요. 본인 컨텐츠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나요? 일단은 이 얘기를 하려면은 저기 레드셀 얘기를 해야 돼요. 레드셀 얘기 같은 경우는, 레드셀이라는 채널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제 구독자분들 중에 레드셀 보고서 이제 엉클 스티브 알게 돼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레드셀이랑 제가 콜라보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저를 더 좋아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레드셀이랑 저하고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때 이후에 이제 저의 약간 제가 많이 화가 났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팍 크게는 말을 못 하는데 그냥 조금씩 이렇게 했던 것들 때문에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다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대놓고 채널 바깥으로 막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지금 여태까지 이근대위님까지 다 이렇게 돼서 콜라보레이션을 쭉 많이 진행하게 된 거에 가장 크고 큰 혁혁한 공은 옛날에 박중사님이에요. 707 박중사 707 박중사님이었는데, 박중사님이랑이 그 유튜버로서의 그 처음 타 유튜버와 연락을 해본 거예요. 연락을 해본 거고, 그러다가 박중사님이 이제 미국에 이제 오시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도 듣고, 뭐 이근대위님하고 이제 뭐 술 한잔 했는데, 이제 형님 얘기를 했다. 미국에 같이 가자고 했더니, 이근대위님이 뭐 휴가 때 그럼 같이 가서 그러면 같이 이제 총 쏘고 컨텐츠 찍자라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다는데, 이제 정작 미국에 이제 한번 왔다 가기로 했었던 그 박중사님이 좀 큰 컨텐츠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그 강철 부대였어요. 그래서 그 강철 부대 이후로 이제 그냥 이제 위로의 문자 주고받고 뭐 그 정도인데, 어쨌든 이근대인님한테는 이제 그렇게 저의 존재를 처음 알리게 된 거고, 이제 실질적인 유튜버가 처음 온 거는 레드셀이죠. 왜냐면 레드셀이 옛날에 그 코로나 막 심해가지고 그 이제 라이브만 계속 진행할 당시에 이제 어느 날 영상이 딱 떴는데, 이제 실총이 쏘고 싶어요, 뭐 사격이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컨텐츠를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제가 그게 너무 짠한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 오기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쏘게 해줄 수 있는데, 이게 한국에 있으니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메일을 보냈죠. 이메일을 보냈는데, 뭐 당연히 저는 제가 이메일은 보내지만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박정승 대표님이 이제 그 답변이 온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 이제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 준비를 하다가 이제 레드셀이 왔죠. 그래서 언제지? 2021년이었던 것 같은데, 2021년 3월에 왔다 갔잖아. 3월에 왔다 가서 이제 그때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하고, 그때 이제 그 지금 십독의 최재형 블루베리 스무디, 그 최재형이랑 이승호 PD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건빵 튜브님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우리 정성훈 팀장, 정성훈 팀장이 아니라 정성훈 씨, 그 딥시다이버님 왔다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저화령님도 왔다 가시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십독도 여러 차례 왔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근대인님까지 이렇게 다 왔다 가셔가지고 콜라보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의 시작은 박중사님하고 둘 다 박씨네. 박중사님하고 우리 레드셀 박종승 대표 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콜라보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놔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그냥 순서대로 오는 것 뿐입니다. 그 앞으로도 오실 분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도 이제 이게 풀타임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튜버가 풀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스케줄, 그다음에 저희 크루들 스케줄이랑 또 맞춰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뭐 오겠다는 분들을 전부 다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한 팀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Q&A를 하면서 방금 같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이근대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Q&A 질문: 현재 레드셀이랑 사이가 어때요? 왜냐면 다 알고 물어보는 거죠. 알고. 그 제 거 없어진 영상 중에 이근대인님이 뭐죠? 그 레카들이 왜 불쌍하냐 하면서 막 그 쌌던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 보고 제가 이제 패러디로 만든 게 이제 제가 샷건 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박 대표 저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패러디 같은 거였는데, 그 영상 말미에 보면은 원래 이제 한마디가 더 있어. 그래서 뭐냐면 이근대가 종승이 사진을 붙여놨어야지. 종승이 사진을 종승이 얼굴 자기는 이제 김용호 얼굴 붙여놓고 했는데 왜 나는 그냥 그 톨스에다가 쏘냐고. 근데 이제 저희들끼리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 시작될 때 그 콜라보레이션에 같이 해주셨던 분들 영상들 다 봤다시피 여기 다녀가신 그 모든 분들하고 제가 나쁘지 않아요. 그냥 딱 그 박종승 대표하고만 사이가 안 좋은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모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제 레드셀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쉽도 그 2명이 레드셀 출신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제가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다짐도 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또 박 대표가 그 유튜브를 또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그 필드크래프트 크루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이제 레드셀 이야기를 뭐 저희한테 뭐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한동안은 나중에 이제 뭐 나중에 혹시 압니까? 엉클 스티브 멤버십 이렇게 만약에 만들면 그 멤버십 가입해서 들어오는 최상 등급 안에 있는 사람한테 풀스토리를 제가 까줄 수도 있어요. 임금 얘기는 당당히. 네.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뭐, 누가 뭐 나쁘게 되거나 뭐, 잘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 대표님도 이제 또 다른 길을 찾았으니까 이제 그 길 안에서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어쨌든, 네, 뭐, Q&A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엉클 스티브가 2년 4개월 동안, 진짜 2년 4개월 동안 유튜브를 했는데, 지금 2년 4개월 만에 지금 11,000명이 됐어요. 11,000명이.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유튜브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뭐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 뭐 시작도 컨텐츠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뭐 몇만 명씩 깔고 들어가는 채널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다가도 오히려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한 명, 두 명에 대한 그 고마움이나 감사함이 나보다도 클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또 오래 기간 동안 채널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댓글 자주 남겨주시는 분들이나 저하고 연락 자주 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한 1000분 정도 이상은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은 그 인맥들을 이렇게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먹고 그래서 유튜브 하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또 엉클 스티브가 지치지 않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 마칠게요. 안녕. 깔끔.